대체 이게 뭐냐고. 이 처참한 꼴을 네 눈으로 좀 직접 봐. 뚜껑 꽉 잠그지 말라고 했잖아. 40년 동안 김장 망친 적 없는 사람인데 네가 손 뗀 김장이 이렇게 집안 망신살이 돼버렸다고. 지금 아무 말도 없다는 거야? 내 손으로 지켜온 우리 집안 전통이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는 걸 보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조말순입니다. 올해 68살이고요. 40년 넘게 우리 집안 김장을 도맡아 오면서 한 번도 맛을 놓친 적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올해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김장을 맡겼다가 평생 처음 보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 제 삶은 참 좌용했습니다. 시집와서 40년 이 집에서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 수발을 들고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왔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나는 굴하지 않고 아들을 키워냈다. 대학까지 보냈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켰고 결혼까지 시켰다. 며느리 윤정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건 인정한다. 성격도 차분하고 아들을 잘 챙기고 손주들도 잘 돌본다. 첫눈에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다. 예의 바르고 웃는 모습이 예뻤다. 결혼식 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며느리라면 우리 집안을 잘 이어갈 수 있겠구나. 하지만 함께 살다 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윤정이는 서울에서 자랐다. 아파트에서 자라서 그런지 장 담그는 것도 된장 만드는 것도 김치 담그는 것도 서툴렀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천천히 가르쳐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가르쳐주려고 하면 윤정이는 묘한 표정을 지었다. 듣는 둥 마는 둥 했고 때로는 대놓고 말했다. 요즘 시대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가슴이 답답했다. 요즘 시대라니. 김치 담그는 건 시대와 상관없는 일이다.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이어온 방식이고 그 맛을 지켜가는 게 우리의 책임이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김장은 내가 했다. 혼자서 배추 30포기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버무렸다. 허리는 아팠지만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올해 봄 나는 허리를 다쳤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그 후로 허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무거운 것을 들지 말고 오래 서 있지 말고 쪼그려 앉는 것도 피하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다. 올해 김장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며느리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윤정아, 올해 김장은 내가 좀 해야겠다.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 윤정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제가 해볼게요. 그 대답을 듣고 나는 조금 안심했다. 며느리도 이제 결혼한 지 5년이 넘었으니 김장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물론 나만큼 잘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김장 준비를 하면서 나는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조언을 했다. 배추는 이렇게 절이고 양념은 저렇게 만들고 김치를 항아리에 담을 때는 너무 꽉 눌러 담지 말라고. 특히 항아리 얘기를 할 때 나는 신경 써서 말했다. 우리 집 김치 항아리 말이야. 좀 오래됐어.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건데 벌써 50년도 더 됐지. 옆구리에 보면 금이 조금 가 있는데 그래도 아직 쓸만해. 근데 김치 담을 때 조심해야 돼. 너무 꽉 눌러 담으면 안 돼.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진지함이 없었다. 나는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리고 김치 담고 나서 뚜껑을 꽉 닫지 마. 발효되면서 가스가 나오거든. 뚜껑을 살짝 열어둬야 해. 안 그러면 압력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며느리는 그제야 조금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요즘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김치 냉장고도 있고 플라스틱 통도 있는데 굳이 그 오래된 항아리를 써야 하나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다. 하지만 참았다. 며느리와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우리 집은 대대로 이 항아리를 써왔어. 항아리에 담근 김치가 맛이 다르거든.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김장날이 다가왔다. 나는 며느리가 김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배추를 절이는 것도 양념을 만드는 것도 그럭저럭 잘했다. 하지만 김치를 항아리에 담는 과정에서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김치를 너무 꽉 눌러 담고 있었다. 한 포기 한 포기를 항아리에 넣을 때마다 손으로 세게 눌러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다. 나는 입을 열었다. 윤정아, 너무 꽉 누르지 마. 조금 여유 있게 담아야 해. 며느리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대답했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렇게 해야 더 많이 들어가요. 나는 다시 한번 말했다. 그게 아니라 발효될 때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하지만 며느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계속해서 김치를 꽉꽉 눌러 담았다. 나는 답답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며느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김치를 다 담고 나서 며느리는 항아리 뚜껑을 꽉 닫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재빨리 말했다. 뚜껑을 조금만 열어도 가스가 빠져나가야 하니까. 며느리는 이번에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님, 그럼 벌레 들어가요. 요즘은 위생이 중요한 시대예요. 뚜껑 꽉 닫아야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며느리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내 경험상 뚜껑을 꽉 닫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뒤로 물러섰다. 그래, 며느리가 알아서 하겠지. 내가 너무 참견하는 건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랬다. 김장을 마치고 며칠이 지났다. 날씨는 예년보다 훨씬 따뜻했다. 11월인데도 낮 기온이 15도를 넘는 날이 계속됐다. 나는 불안했다. 이렇게 따뜻하면 김치가 너무 빨리 익는다. 항아리를 서늘한 곳에 두었지만 그래도 걱정이 됐다. 며칠 후 나는 마당에 나가서 항아리를 확인했다. 뚜껑을 조금 열어보니 김치 국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발효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며느리를 불렀다. 윤정아, 김치 좀 봐. 너무 빨리 익고 있어.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어머님. 빨리 익으면 빨리 먹으면 되죠.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내 말을 귀찮아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 밤 사건이 터졌다. 날씨는 계속 따뜻했다. 11월 중순인데도 낮 기온이 20도 근처까지 올라가는 날이 있었다. 밤에도 영상 10도를 유지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다. 김장철에 이렇게 따뜻한 날씨는 처음이었다. 나는 매일 마당에 나가서 항아리를 확인했다. 뚜껑을 살짝 들어보면 김치 국물이 점점 더 세차게 부글거리고 있었다. 발효 속도가 너무 빨랐다. 이대로 가면 김치가 금방 식어버릴 게 분명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다시 한번 며느리에게 말했다. 윤정아, 항아리 뚜껑 좀 열어둬야겠어. 가스가 너무 많이 차고 있어.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다가 나를 돌아보았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 별 문제 없던데요. 나는 조금 더 강하게 말했다. 내가 봤는데 발효가 너무 빠르단 말이야. 항아리도 오래됐고 금도가 있어서 조심해야 해. 며느리는 그제야 짜증을 냈다. 어머님, 제가 담근 김치예요. 제가 책임질게요.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면 안 되죠. 요즘은 과학적으로 김치를 담가요. 온도 조절도 하고 위생도 철저히 하고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과학적이라니. 나는 평생 김치를 담가왔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 그게 바로 경험이고 지혜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걸 옛날 방식이라고 치부해버렸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알겠지.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계속해서 항아리 생각이 났다. 뚜껑이 너무 꽉 닫혀 있고 김치가 너무 꽉 차 있고 날씨는 너무 따뜻하다. 이 모든 조건이 합쳐지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나는 새벽 2시쯤 침대에서 일어났다. 마당에 나가서 항아리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갔다. 뒷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려는 순간이었다. 퍽! 둔탁하면서도 날카로운 소리가 마당에서 들려왔다. 나는 깜짝 놀라 뒷문을 열었다.
그리고 내가 본 광경은 악몽 같았다. 항아리가 갈라져 있었다. 옆구리에 있던 작은 금이 크게 벌어져서 그 틈으로 김치 국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빨간 국물이 마당 바닥을 적시고 배추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항아리 주변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손이 떨렸다. 이럴 수가 있나. 소음에 놀란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다. 며느리는 마당을 보고 입을 막았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내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내가 뭘 했어? 내가 뭘 했냐고. 뚜껑 열어두라고, 너무 꽉 누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잖아. 내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와 억울함과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담갔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소리쳤다. 평범하게? 내가 김치를 얼마나 꽉 눌러 담았는데, 뚜껑도 꽉 닫아놓고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며느리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죠. 항아리가 이렇게 약한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나는 어이가 없었다. 말했잖아. 항아리가 오래됐고 금이 가 있다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며느리는 화가 난 표정으로 반박했다. 그럼 처음부터 그런 항아리를 쓰라고 하지 말았어야죠. 김치 냉장고에 담자고 했을 때 왜 안 그러셨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며느리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우리 집안의 전통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다.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항아리로 김치를 담그는 것, 그게 우리 집안의 방식이었다. 나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게 단순히 김치가 아니야. 이건 우리 집안의 역사고 전통이야.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한 거예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잘못한 거 없다니. 이 난장판을 보고도 잘못한 게 없다니. 나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다. 목이 메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혼자 마당에 남아서 흩어진 김치와 깨진 항아리를 바라보았다. 차갑고 끈적한 국물이 내 손에 묻었다. 나는 그것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날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나는 마당에 나가서 김치를 하나하나 주워 담았다.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치우고 국물을 닦아냈다. 손은 시렸고 허리는 아팠지만 계속 움직였다. 멈추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며느리는 집 안에 들어가 있었다. 나를 도우러 나오지 않았다. 아들도 일찍 출근했는지 보이지 않았다. 나는 혼자였다. 새벽까지 일을 하고 나서야 겨우 마당을 정리했다. 김치는 큰 플라스틱 통에 임시로 담았다. 하지만 맛은 이미 변했을 것이다. 공기에 노출되고 온도 변화를 겪었으니 제맛이 날 리가 없었다.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며느리와의 대화가 맴돌았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가? 아니야, 며느리가 내 말을 듣지 않은 게 문제지.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어. 아니야, 분명히 며느리 잘못이야.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답이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다. 평소처럼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다. 하지만 며느리는 나오지 않았다. 아들만 나와서 밥을 먹었다. 어머니,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하면 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밥을 먹고 조용히 출근했다. 며느리는 그날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도 며느리를 부르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피했다. 이틀, 사흘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집안의 분위기는 무겁고 답답했다. 식사 시간도 서로 어긋나게 했다. 며느리는 내가 부엌에 있을 때는 나오지 않았고 나는 며느리가 나올 것 같으면 방으로 들어갔다. 아들은 중간에서 난처해했다. 어머니 편도 아내 편도 들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밤마다 잠을 설쳤고 식욕도 없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상해 있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다. 며느리의 얼굴도 창백하고 여위어 보였다. 어느 날 오후 동네 이장님이 집에 들렀다. 이장님은 나보다 2살 많은 70살이었는데 동네 일을 도맡아 하는 분이었다. 나는 이장님에게 차를 대접하며 하소연을 했다. 이장님, 요즘 너무 힘들어요.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요.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나는 김치독이 터진 날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며느리가 어떻게 내 말을 듣지 않았는지, 어떻게 항아리가 깨졌는지, 어떻게 싸움이 났는지. 이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말순 씨, 혹시 그 항아리 말인데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나는 대답했다. 한 50년 됐어요.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거니까요.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균열이 얼마나 심했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글쎄요, 옆구리에 작은 금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쓸만했어요. 매년 그 항아리에 김치를 담갔는걸요. 이장님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말순 씨, 그게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50년 된 항아리에 금까지 가 있었다면 사실 위험한 상태였던 거죠. 거기다 올해는 날씨도 유난히 따뜻했잖아요. 발효가 빨리 되면서 가스가 많이 생겼을 거고 그게 압력이 돼서 항아리를 더 약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나는 이장님의 말을 듣고 멍했다. 그럼 며느리 잘못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이장님은 부드럽게 말했다. 완전히 며느리 잘못만은 아닐 수 있어요. 물론 며느리가 조금 더 조심했으면 좋았겠지만 항아리 자체가 이미 한계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날씨도 예상보다 따뜻했으니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겹친 거죠.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나는 모든 게 며느리 탓이라고 생각했다. 며느리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며느리가 김치를 너무 꽉 눌러 담아서, 며느리가 뚜껑을 꽉 닫아서. 그런데 이장님 말을 듣고 보니 내 잘못도 있었던 것이다. 50년 된 항아리를 계속 고집한 것, 균열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사용한 것, 며느리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 이 모든 게 내 책임이기도 했다. 이장님은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말순 씨, 며느리하고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장님이 돌아간 후 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날 저녁 나는 용기를 내서 며느리 방문을 두드렸다. 윤정아, 나야. 들어가도 될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들어오세요.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며느리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다. 눈이 붓고 볼이 꺼진 것 같았다. 며느리도 이 일로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았다. 나는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윤정아, 미안해.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먼저 사과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그날 밤에 사실 나도 잘못한 게 있었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다. 항아리가 너무 오래됐어. 50년도 넘었고 균열도 있었지. 사실 그걸 알면서도 계속 썼던 거야. 우리 집안의 전통이라고 생각해서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거니까. 근데 생각해보니 그건 고집이었던 것 같아.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나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날씨도 너무 따뜻했잖아. 올해는 유난히 따뜻해서 발효가 너무 빨리 됐어. 그것도 문제였던 거야. 여러 가지가 겹쳤던 거지. 내 잘못만은 아니었어.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저도 잘못했어요. 어머님 말씀을 너무 무시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만 하려고 했어요. 어머님 경험을 무시한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실 저도 무서웠어요. 김장을 처음 제대로 맡아서 하는 건데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반발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그래, 내 마음 이해해. 나도 젊었을 때 그랬어.
시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짜증났었거든. 근데 나이 들어보니 알겠더라. 시어머니는 그냥 걱정돼서 그런 거였어. 나도 너한테 그랬던 거야.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다.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어머님 말씀 들었어야 했어요. 뚜껑도 열어두고 김치도 너무 꽉 담지 말고 그랬으면 이런 일 안 생겼을 텐데. 나도 눈물이 났다. 아니야, 윤정아. 항아리가 이미 한 개였어. 내가 아무리 조심했어도 언젠가는 깨졌을 거야. 내가 진작에 새 항아리를 샀어야 했는데 옛것만 고집했어. 우리는 한참을 울었다. 일주일 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울음이 멈추고 나서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그럼 김치는 어떻게 하죠? 다 망가졌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일부는 건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김치는 또 담그면 되는 거야.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또 담그시게요? 어머님, 허리는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번에는 같이 하자. 내가 힘쓰는 일을 하고 나는 옆에서 조언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 며느리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이번에는 제가 어머님 말씀 잘 들을게요. 나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새 항아리 사자. 플라스틱 통도 좋고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지.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정말요?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도 변해야지. 옛것만 고집하면 안 되는 거야. 중요한 건 항아리가 아니라 마음이잖아. 정성껏 담그는 마음 말이야. 며느리가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어머님, 감사해요. 이해해 주셔서. 나도 며느리의 손을 꽉 쥐었다. 나도 고마워, 윤정아.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줘서.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며느리와 함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다. 며느리가 국을 끓이고 나는 밥을 지었다. 오랜만에 함께 일하니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도 나쁘지 않았다. 아들이 나와서 우리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윤정이 화해하신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응, 화해했어. 나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웃었다.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김장 이야기를 했다. 다음 주에 다시 김장하는 게 어때요? 며느리가 제안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날씨도 이제 조금 선선해졌으니까 좋을 것 같아. 아들이 끼어들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주말에 시간 낼게요. 나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온 가족이 함께하면 좋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항아리는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새로 사자. 온라인으로 찾아보니까 요즘 김치 전용 항아리도 있더라고. 압력 조절되는 것도 있고 그걸로 사는 게 어떨까?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 괜찮으세요? 전통 항아리가 아니어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중요한 건 항아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잖아. 그리고 시대에 맞게 바뀌는 것도 필요해.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다. 알겠어요, 어머님. 제가 알아볼게요. 다음 주 우리는 다시 김장을 했다.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했다. 아들도 쉬는 날을 내서 도와주었고 손주들도 구경하러 왔다. 며느리가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었다. 나는 옆에서 조언을 해주었다. 이번에는 며느리도 내 말을 귀담아 들었고 나도 며느리의 방식을 존중했다. 어머님,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며느리가 양념을 맛보게 하며 물었다. 나는 한 입 먹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아주 좋아. 내가 정말 실력이 늘었구나. 며느리는 수줍게 웃었다. 김치를 담을 때 나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너무 꽉 누르지 마. 적당히 여유 있게 담아야 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김치를 담았다. 이번에는 내 말을 따랐다. 새로 산 항아리는 뚜껑에 압력 조절 밸브가 달려 있었다. 며느리가 설명했다. 어머님, 이건 자동으로 압력을 조절해줘요. 가스가 차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나는 신기한 표정으로 항아리를 살펴보았다. 요즘 기술이 정말 좋구나. 이렇게 편리한 게 있다니. 아들이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요즘은 다 이래요.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은 거는 받아들여야지. 내가 너무 고집만 부렸나 봐. 며느리가 내 팔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의 경험도 소중해요. 저는 그걸 배우고 싶어요. 나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마워, 윤정아. 김장을 다 마치고 나서 우리는 함께 마당에 앉아서 막걸리를 마셨다. 아들이 막걸리를 따라주고 며느리가 전을 부쳐왔다. 수고하셨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막걸리 잔을 건네며 말했다. 나는 잔을 받아들고 미소 지었다. 윤정아도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그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손주들이 마당을 뛰어다니며 놀았다. 아들이 손주들을 쫓아다니며 웃었다. 며느리는 내 옆에 앉아서 막걸리를 마셨다. 어머님, 행복하세요? 며느리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행복해.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며느리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행복해요, 어머님. 해가 지고 있었다. 가을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찬바람이 살짝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나는 생각했다. 김치독이 터진 그날 나는 모든 걸 잃은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터진 항아리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터질 뻔했지만 오히려 그 사건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며느리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어머님 사랑해요. 나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 윤정아.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다. 김치는 잘 익어가고 있었다. 새 항아리는 문제없이 작동했고 압력도 잘 조절되고 있었다. 며느리와 나는 매일 함께 항아리를 확인했다. 어머님, 김치 익는 냄새 맡아보세요. 며느리가 항아리 뚜껑을 열며 말했다. 나는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다. 아, 좋다. 딱 알맞게 익어가고 있어. 며느리도 냄새를 맡으며 웃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우리는 함께 김치를 꺼내서 맛을 보았다. 아삭아삭한 식감에 적당히 신맛과 감칠맛이 어우러져 있었다. 맛있다. 며느리가 감탄하며 말했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맛있어. 내가 잘했어. 윤정아. 며느리는 수줍게 웃었다. 어머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우리는 김치를 접시에 담아서 식탁에 올렸다. 저녁 식사 시간에 온 가족이 모여서 김치를 맛봤다. 와, 진짜 맛있어요. 아들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다. 손주들도 김치를 맛있게 먹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손주의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건 할머니가 만든 게 아니라 엄마가 만든 거야. 손주가 며느리를 보며 말했다. 엄마, 대단해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다.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와 나는 함께 설거지를 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그날 일, 김치독 터진 날 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며느리가 말을 이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때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계속 서로 오해하고 살았을 거예요. 나는 며느리의 말에 공감했다. 맞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어. 나는 너를 더 이해하게 됐고 너도 나를 더 이해하게 됐잖아. 며느리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님, 앞으로도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세요. 제가 잘못하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도 어머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나도 내 의견 존중할게. 요즘 방식도 배우고 우리 서로 배우면서 살자.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다. 사람도 김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꽉 눌러 담으면 결국 터진다. 여유를 주어야 하고 숨을 쉴 공간을 주어야 한다. 적당히 발효되어야 제맛이 난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그랬다. 처음에 나는 며느리를 내 방식에 꽉 맞추려고 했다. 며느리도 자기 방식을 고집했다. 그래서 우리는 부딪혔고 결국 터져버렸다.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다. 서로에게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서로의 방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 관계가 오래 유지되고 깊은 맛이 난다는 것을 김치도 사람도 너무 꽉 눌러 담으면 결국 터진다. 적당한 압력과 적당한 여유. 그것이 바로 오래가는 관계의 비결이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마음이 편안했다. 며느리와 화해한 것,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이 모든 게 감사했다. 내일도 며느리와 함께 아침을 준비할 것이다. 함께 김치를 꺼내서 먹을 것이다.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마당에 놓인 김치 항아리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그 안에서 김치는 조용히 천천히 자기만의 속도로 익어가고 있었다. 사람도 그렇게 익어가야 한다. 조용히 천천히 서로를 이해하며. 나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에 들었다. 김치독이 터진 그날은 우리 가족에게 가장 힘든 날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날이 되었다. 그날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고 성장했고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이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는 것, 잘못하고 사과하고 화해하는 것, 터지고 다시 담그고 함께 익어가는 것. 우리의 삶도 우리의 김치도 그렇게 계속된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50년 된 항아리가 터져버린 그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도 관계도 김치도 너무 꽉 눌러 담으면 결국 터진다는 걸요. 우리는 종종 내 방식이 옳다고 내 경험이 전부라고 믿으며 누군가를 몰아붙이곤 합니다. 그러다 서로의 마음이 상하고 작은 오해가 큰 상처가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관계에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 서로의 방식과 속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고집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며느리와 저는 그날 이후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새 항아리를 들여놓은 것처럼 우리 관계도 다시 새롭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마음속에서 꽉 눌러 담겨 있는 관계는 없으신가요? 조금만 여유를 주면, 조금만 먼저 다가가면 의외로 쉽게 풀릴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공감합니다. 이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